네, 안녕하세요. 자, 21학년도 중등과학 2회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회차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문제 자체가 대단히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면 능히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그림은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이다. 다음 중 물이 배를 밀어 올리는 힘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보기에 보면 부력, 마찰력, 자기력, 탄성력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번을 보면 우리가 부력이라는 이 부력이라는 말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력이라는 게 자,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떠오를 부자예요. 떠오를. 자, 떠오를 부, 힘력. 그러니까 떠오르려고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물체가 액체나 기체에서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액체나 기체에서 떠오르려는 힘, 이것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력이라 하면 자, 자석이 서로 밀치거나 당기는 힘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용수철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용수철 같은 경우 탄성력 F는 자, KX, 이때 당기려고 하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다가 용수철 상수의 고배에 직선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후계 법칙이다라고 해서 탄성력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죠. 자, 2번 문제. 자, 다음 중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 여기서는 뭐 속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직선상을 움직이는 운동이다라고 하면 속도라고 해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등속력, 언제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본다 그러면 자, 이쪽이 시간, 이쪽이 속력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속도, 속력, V는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자, 다음은 니크롬 손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니크롬 손의 저항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자, 보통 V는 뭐 IR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실 요거는 I는 R분의 V 해서 흐르는 전류는 가해준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원래 오음의 법칙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기억하기로는 V는 IR 이런 식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 전압 가해준 지금 전압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실 때는 언제나 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전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전류로 나와 있어요. 대개가 이쪽을 대개가 전압, 이쪽을 대개가 전류로 두는데 이건 서로 일부러 축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같은 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함정도 또한 아닌 거죠. 그래서 E는 지금 전류도 2로 줬죠. 2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을 때 R은 얼마이냐? 그러면 당연히 R은 1오음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다음은 A 지점에서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A에서부터 D까지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을 떨어뜨리는 그림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각 지점에 따른 값들이 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 즉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이것은 늘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한 상태에서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크기는 그랬는데 기억이라 하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표에서 위치 에너지의 D, 즉 D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하면 그 내용은 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요것의 둘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일정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운동 에너지와 자, 위치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 지점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100이고 운동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합을 보면 100입니다. B도 보면 75. 위치 에너지는 75로 주어져 있고 운동 에너지는 25로 주어져 있죠. 역시 합이 100입니다. C도 보면 50과 50. 자, 그렇다면 기억은 당연히 기억 더하기 75 한 개에 100을 이루어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자, 2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의 면에 입사 광선을 비추었을 때 자, 반사 광선의 진행 경로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자, 빛의 반사, 그 다음에 이제 굴절, 이제 이렇게 있죠. 뭐 회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빛의 반사를 물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이제 면이다,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법선, 수직이니까 법선이라고 그러죠. 이 법선 면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입사각 I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반사각해서 J 이렇게 표현하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해서 빛이 꺾여 들어가죠. 그래서 굴절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물어본 게 평면 거울에, 지금 이게 평면 거울입니다. 이 평면 거울에 들어왔을 때 입사각, 반사각. 그래서 이 평면 거울은 이 면이 판판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빛은 최단 거리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굽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단 거리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것은 빛의 최단거리 진행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인 즉슨.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같은 각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도, 180에서 40을 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다음 중 대전된 풍선을 실에 매달았을 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단 풍선에 대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모두 같다. 네, 이제 정전 유도죠. 이제 정전기를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에보나이트 막대 같은 거를 털실 이런 데다 이제 문질러 가지고 미세한 먼지나 종이가루 이런 것들을 보면 눌러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실험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플러스 전하끼리는 당연히 밀치죠. 이것을 청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니까 밀쳐내겠죠. 2번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서로 다른 전하니까 인력 서로 당기죠.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마이너스니까 같은 전하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서로 다르죠. 청력. 자, 그래서 그림의 밀천해죠. 그래서 옳게 지금 표시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인데요. 7번. 자, 그림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4기압일 때의 부피 4기압일 때의 부피. 기억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온도는 일정하고 또 그 기체 내부에 무슨 새로운 기체가 첨가된다든지 그런 기체의 출입은 없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 이것은 이제 보일의 법칙을 묻는 것이죠. 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일의 법칙, 또 이제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 자, 강하게 찍어 누르면 부피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서로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PV는 K, 이건 이제 일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P는 V분의 K, 그러니까 얘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1기압과 40을 곱했습니다. 이게 일정하니까 결국 이게 K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자 4기압이 작용하고 있을 때라고 작용을 해본다면 자 여기는 이제 당연히 V가 됩니다. 따라서 V는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V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그림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는 했습니다. 자, 근데 A가 뭐냐 봤더니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화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 기화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 있는 승화라고 하는 것은 승화는 고체에서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나프탈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응고라고 하는 것은 액체에서 고체, 그죠?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융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녹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액체가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용어가 아주 기본적인 용어고 화학이나 물리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8번은 1번입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 H2O의 분자 모형이다. 물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그랬는데, 자, 9번은 사실 쉬워도 이거는 너무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소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이렇게 수소를 2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산소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몇 개냐라고 물었으니 쳐다보면 되죠. 2개죠, 2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물은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렇게 이제 물 이제 이건데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산소 옆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지를 않고 이렇게 굽은 상태로 이렇게 각도를 이룬 상태로 붙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둔다면 이렇게 산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를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각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 됐고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베릴륨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고 이온이 되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베릴륨 이온의 이온식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두 개를 잃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베릴륨이 있었는데 전자 두 개를 내준 거죠. 전자 두 개를 내준 거니까 전자 두 개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베릴륨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두 개를 내준 상태니까 여기 이렇게 양전화 표시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 물질의 특성은 그랬는데 첫째 보니까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고체로 될 때 그러면 이제 액체가 고체가 되려고 그러면 얼어야 되죠. 그래서 열을 자꾸 빼앗아 가는데도 온도는 낮아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은 자 0도씨에서 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는 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밀도 이건 이제 3번이고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보통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 해서 보통 밀도 이렇게 얘기하죠. D.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양이고요. 자,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물 같은 것이 이제 끓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끓고 있는 자 끓게 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용해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해도는 이제 얼마나 어떤 물질이 잘 녹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준을 정해 보면 자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람수 보통 용질의 그람의 수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녹느냐 하는 척도가 바로 용해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1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요. 자, 다음은 12번. 자, 12번인데 다음은 구리 4g과 산소 1g이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질량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화학 반응을 하더라도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1 하게 되면 자 5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냥 산화구리가 되는 식을 써본다면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ECO2 해서 ECO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산화구리 2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산화구리 2.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단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서 질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했으니 자, 4 더하기 1 해서 5가 된다. 자, 이런 내용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생물의 분류 단위는 그랬습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의 무리,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 종이죠.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종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14번 그림은 생물을 5단계로 분류한 것이다. 버섯이 속하는 개는
자,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암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풀겠지만 그 암기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여기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버섯을 그려 주었죠. 따라서 이것은 뭐 생각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균계가 되겠습니다. 균계.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다음은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자, 이것은 뭐 당연히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식물만이 하는 거죠.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자, 관장하는 것은 자,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 결과 뭘 만들려냐면은 포도당을 만들죠.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은 저장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녹말로 저장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관계는 그랬는데, 자, 요거는 보니까 심장, 혈관. 자, 심장에서 우리가 피를 뿜어서 쭉 순환시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순환계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또 거기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소와 산소 등의 순환을 담당한다. 물론 다 산소도 헤모글로빈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혈액을 통해서 옮겨주는 거죠. 운반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 혈관, 혈액이 포함된다. 당연히 순환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계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자,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뉴런을 연결한 모습이다. 그랬을 때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하는, 자, A가 뭐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극을 받아서 자, 감각기관. 자, 감각기관에서 이제 뭘 통해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제 연합 뉴런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합 뉴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 뉴런 이것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1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각 뉴런. 이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8번인데요. 18번인데,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난자 속으로 정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보면은, 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결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자, 난자의 정자가 수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은 수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18번은 2번 수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순종의 키 큰 완두. 우리가 TT. 자, 이렇게 되고요. 순종의 키 작은 완두 TR. 자, 요걸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교배해서 얻은 자, 잡종일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잡종일 때의 유전자이 뭐냐? 그럼 여기서 T를 하나 가지고 여기서 R을 하나 가지겠죠. 그래서 TR 하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내부 구조 A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의 가장 중심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심이라는 말이 바로 키가 되죠. 그래서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체이고 또 가장 안쪽에 있고 내핵이죠. 내핵. 그리고 딱딱하고요. 대부분은 철과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3번에 보기로 주어져 있는 외핵이, 이것도 이제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긴 한데 이건 이제 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 이렇게 되고, 멘틀은 뭐 당연히 지각에서부터 2,900kg까지인데 지구 부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예, 2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그러면 덥고 습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형적인 여름 날씨죠. 여름 날씨. 이것은 이제 대륙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걸 이제 남동 계절풍이라 그러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다 보니 습한 수분을 많이 머금은 그런 이제 바람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덥고 습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바닷물이 증발되면서 물을 함유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름이 되겠죠. 그래서 21번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고온 다습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온 다습.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그림은 지구의 수권에서 물의 부피를 비교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바닷물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가장 많고요. 해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적으로 해수,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빙하. 자, 물론 빙하가 그 다음 많다 하더라도 해수에 비하면 엄청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얘가 다음 서열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등호를 2개로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지구 표면 내부에 많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나 있는 하천수, 뭐 호수,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천수, 호수가 드러나서 굉장히 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자, 23번. 그림과 같이 태양의 표면에 쌀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쌀알처럼 보인다. 쌀알 무늬를 얘기하는 거죠. 4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쌀알 무늬가 왜 생기느냐. 이건 대류현상 때문에 나타나요. 대류현상 때문.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하는 것 정도만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류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채층이다 그러면 채층은 저 분홍색의 얇은 대기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염은 홍염 글자 그대로 불구름자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가장자리 불꽃 모습의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점은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그런 어두운 무늬로서요. 낮은 온도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검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별 A에서부터 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에서 D 중 지구에서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파세크는 단위 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에서 D는 자,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같으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인 D가 가장 어둡게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별을 이제 10파세크. 자, 이게 3.26광년이에요. 의 위치에 두었을 때 우리가 별의 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등급이. 그러니까 별의 실제 밝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구에서 멀리 갖다 놓으면 그만큼 어둡게 보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이요. 자,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별 S,
자, 연주시차를 나타낸 별이다. 그래서 연주시차가 가장 큰 별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선,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쭉 돌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태양과 별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접선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루고 있는 요 하나의 요 각 시타, 자, 요것을 보통 우리가 연주시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주시차가 최대가 돼서 나타나려 그러면 태양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요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주시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별은 자, 당연히 A번인 A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25문항 전부 해설을 마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서 쉽다. 그리고 좀 더 과하게 표현하자면 자, 매우 쉽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거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